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도 나오고요. 어쩌면 이번 주 후반부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나올지 모릅니다. 사법 슈퍼위크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 달력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되고요. 화요일에는 연속 선고의 전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화요일에 하려면 이미 선고일을 지정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수요일에는 이 대표 2심 선고 있고요. 고3 모의고사가 있어서 현재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휴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헌재가 미뤄둔 헌법소원 등 전기 선고 날이고요. 그렇다면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2심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된 셈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이 그림이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2심의 재판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1심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증인들이 신청이 됐는데 백현동 온벽 아파트 관련된 증인들이 2명이나 나와서 역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명백히 증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증인 2분이 나왔는데 네.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협박받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오히려 유리한 증언이 나온 것이죠. 그러네, 협박은 없었다. 네, 그래서 2심에서 진행됐던 재판 내용들이 뭐 1심과 그 논리적인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내용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은 계속 선거 룰로서 작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판례들이 많이 축적돼 있고 사례들이 많습니다. 유사 사례에 비춰서 저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의 의견도 또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선고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이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 운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이 헌재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시기에 맞추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인 26일을 총파업투쟁의 최후 통점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여야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선고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광화문에 아예 천막 당사까지 세우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수요일, 정말 중심이잖아요. 가운데 나옵니다. 앞서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저희 도직구쇼에서 이 대표 2심 선고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 무죄 가능성도 있고 100만 원 미만도 예상하는 의견도 있던데. 100만 원 미만의 가능성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좀 더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양형 증인이 있었다는 것은 혹시라도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정도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고려는 한 재판 전략이긴 했는데 법리상 무죄 아니면 유죄다. 그렇습니다. 그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무죄 가능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네.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기억의 문제인데 이걸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사실을 인정을 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확고히 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확장을 해서는 안 되고 유추 해석을 해서 형벌법규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1심이 유죄 선고한 이유는 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무죄로 보면서도 사진을 조작했다.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부분을 김문기를 모른다는 내용과 사실은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으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사실 적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내용, 교유 행위로 묶어서 유죄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도 사실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무죄를 예상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예상하고 있던 무죄가 선고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여권과 이 검찰이 예상하고 있는 의원직 박탈형, 상실형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십니까?